일단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법 왜곡죄를 처리할 방침입니다. 일단 민주당의 도입 취지를 보면은 부당한 법 해석으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것인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 법이 처리될까 두렵다. 결국 돈과 시간이 있는 사람, 기득권만 유리할 법이다라는 우려도 있고요. 물론 다른 초선 의원들은 기회가 늘면 사법 정의에 부합할 가능성이 늘어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혁신당도 사법부 기능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는데요. 법안 상정 전에 민주당에서 다시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는데 배 부의장님,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그 조항 중에서 특히 1조, 3조항, 이 조항들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을지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고 그래요? 수정이 된다 해도 극히 제한적으로 수정이 될 것이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사법개혁 3법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이제 법 왜곡죄, 두 번째가 이제 재판 소원, 세 번째가 이제 대법관 증언, 이 세 가지인데 지금 뭐 대법원에서는 세 법안 다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민주당은 확실하게 사법부 신뢰, 독립성,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강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이 조문이 있는데 첫 번째 조문이 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서 어느 일방의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이제 법 왜곡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건 증거를 인멸하거나 또는 위조, 변조 또는 그것을 재판에 사용할 경우 이것도 이제 법 왜곡죄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폭행이나 협박, 위계에 의해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할 경우 또는 논리나 경험치게 현재에 반하여 사실 인정한 경우는 법 왜곡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고요. 특히 이제 곽상원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고 조국 혁신당 대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한 조항 첫 번째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서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 문제 제기를 하냐면 이럴 경우에는 기존의 판례에 대해서 도전을 해서 새로운 판례를 세울 수가 없게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판사에 대해서 또 고소해가지고 수사를 받게 되니까 판사가 굉장히 판결하는데 위축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일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판례를 보면 이렇게 판결 내는데 왜 이 법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판결을 했느냐? 네. 그런데 이제 이걸 또 찬성하는 측에서는 지기현 부장판사 같은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석 취소해서 석방해 줄 때 법상 난로돼 있는데 이걸 시간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법 왜곡죄 이 조문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재에 반해서 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 왜곡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좀 굉장히 모호하다, 추상적이다. 그래서 헌법에 명확성의 법칙이 있는데 이것이 좀 위배되고 범죄 구성 요건에 똑 떨어지게 맞겠느냐라면서 이 부분을 좀 수정하자라는 의견도 있어서 만약에 수정한다면 논리나 경험칙에 현재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 이 부분만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통과, 처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3조에 있는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서 사실을 인정한 경우 이 정도 빼면은 이 법 왜곡죄가 국민의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까?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다만은 이거는 지금 그 본회의 올리기 직전에 수정을 한다 안 한다라는 얘기 자체가 나오는 게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이 법에 위법 그 독소 조항이 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걸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민주당의 일부 율사 출신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민변이라든가 참여연대에서도 이거 위법 소항이 있으니까 이것은 밀어붙이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성명서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바로 이 법 왜곡죄는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 통제의 일련의 법조항 중에서 저는 가장 아주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그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 예. 법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법은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이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그것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그 법에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바로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목적은 당연하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사법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안고 있는 몇몇 의원들 이것을 법 왜곡죄로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것은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에 이건 당연히 반하는 것이죠. 왜?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는 사람을 심판하는 건데 이 왜곡이 기준이 뭡니까? 이 왜곡을 누가 도대체 판단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우리나라 판사들이 1년에 그 판결을 하는 게 연간 60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이 판사들을 잠재적인 피의자로 몰아갑니다. 그것도 집권자, 집권 세력의 뜻에 어긋나는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할 경우에는 법 왜곡죄로 당신들도 위험할 수 있어.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런 그 지적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리라고 볼 만큼 이 법은 정말 독소 조항이 굉장히 심하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런 말씀드립니다. 일단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금 현재는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고요. 해당 사안 관련된 뭐 수정이 됐다든지 안 됐다든지 등등의 속보가 또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오늘 중요한 기구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윤석열 정권 하 조작 기소 진상 규명과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좀 기네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들이 특위 이름에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 특위의 성격, 설치 이유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자발적 모임인 공취모의 취지까지 받아 안아서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할 것입니다. 또 이 특별위원회는 일부의 보도처럼 계파를 진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당대표의 발표에 따른 실천의 일환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배 부의장님, 이 모임이 지금 민주당에서 100명 넘는 의원들이 모임을 만든 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을 당 공식 기구로 좀 끌어올린 그런 형태의 모임을 보이는데 이게 지금 반청, 친명 논란이 좀 있었던 모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당 공식 기구로 끌어올린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내에 반청의 어떤 움직임이 실제로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의 추진을 전격적으로 제안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반대의 목소리에 의해서 6.3 지방선거 전에 합당 추진이 무산됐는데 이 사건이 결국 이제 찬반대 또는 친청대 반청 또는 더 나아가서 명청 갈등이라도 보면서 권력투쟁 양상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 이제 와중에 이번에 이 공치모 이거는 이제 정확한 명칭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그리고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입니다. 근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참여한 의원들의 숫자가 105명이거든요. 근데 전체 민주당 국회의원이 162명이니까 전체의 65%, 과반이 훨씬 넘는 그런 의원들의 모임이 되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계파적 성격으로 활동한다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정청래 대표는 오는 8월 전당대회 때 연임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105명의 이 최대 계파의 모임이 계파적 성격 그리고 반청의 성격을 띈다면은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연임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지금 당내에 계파로 어떤 분열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도 맞고 이걸 당내 특위 차원에서 통합을 해서 본인이 좀 주도권을 갖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명칭이 윤석열 정권 하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한 특위입니다. 그러면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르냐? 전에 이제 공치모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105명이 만든 모임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라는 이 특정인의 사건으로 특정이 돼 있는가 하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당 특위로 만들겠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빠지고 윤석열 정권 하에 조작 기소 사건으로 포괄적으로 되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그런 모임 아니냐라는 것도 막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특정 계파가 생겨가지고 당의 단합을 해친 건 아니냐. 그러면 계파 갈등을 좀 잠재우기 위한 취지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그런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저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김 대변인님. 상대당 지금 공소 취소 모임에서 그러면 이 모임을 당 공식 기구로 이렇게 확대해서 개편해서 끌어올렸다면 없어져야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위와 협력은 하되 이 공소 취소 모임은 별개의 조직으로 유지하겠다. 네. 지금 이러다 보니까 당장 모임에 가입돼 있었던 김기표 의원이 이 입장 때문이라도 나는 모임에 탈퇴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두 가지 포석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이재명 계열 친명계의 100여 명이 그 공취모에 가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를 맡고 있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으로 당연히 작용을 하죠. 그런데 최근에 두 번 사과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분당을 통해서 3번 사과를 했고 또 쌍방울 대북송금의 그 변호사 이재명 그 당시 그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했던 변호사를 특검으로 추천한 그 두 가지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코너에 약간 몰린 상태에서 대국적으로 내가 그 100여 명의 모임을 당으로 모이겠다라고 일단 양보하는 듯한 얘기지만 딴 얘기 하지 마라. 공적인 이 조직으로 흡수를 한 거니까 이제 이 공적인 모임에서는 당대표 지도부가 주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김기표 의원이라든가 지금 반발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모임이 조작 기소 그리고 공소 취소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검을 요구를 하는 거는 다 당 지도부가 주도를 해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청래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대한 압박력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으로 일단 별개 조직으로는 유지하겠다. 우리가 다 같이 일원화를 하되 우리는 시작부터 목표인 바로 국정조사와 특검은 관철하고 나서 이 모임을 해체하겠다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공치모의 취지까지 다 살려서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 모임이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 모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그런 모임이면은 틀림이 없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물론 이제 105명의 면면을 보면 친천이라고 볼 수 있는 박수현 현 수석 대변인 그리고 한민수 비서실장 등도 이름은 올려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파적인 성격이 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계파를 그대로 105명의 최대 계파를 유지해서 갈 경우에 오는 8월에 전당대회 때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 그런 의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특별위원회라는 특별기구까지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독자적으로 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일부 김기표 의원이라든지는 여기서 이탈한 그런 모양새도 있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좀 본인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대통령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위기적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목적이 있다 봅니다. 하나는 이 계파로 갈 경우에 굉장히 본인의 리더십이 위협받기 때문에 이걸 당내 특위로 흡수해서 통합하겠다라는 그런 해석이 또 하나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기소를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해결하는 데 앞장섬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에도 좀 들기 위한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당내 개파 예. 갈등 논란 국면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 글을 하나 올렸는데 대통령 뒷전된 일도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 하면서 당은 당의 일을, 청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김 대변인, 그러면 민주당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정청래 지도부에 이 대통령이 지금 힘을 실어준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죠. 예. 이른바 이런 경우에 대통령이 흔히 쓰는 여의도 그 문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예. 당무에 일일이 관여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두루뭉실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당은 당이고 청와대는 청와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약간 과장되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얘기를 했죠. 과도한 걱정은 기우다 하는 얘기도 있고요. 당은 당의 일, 청은 청와대의 일을 잘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립은 내가 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2번이나 사과를 했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대통령이라도 당무 개입을 할 수도 없고 필요도 없다라는 말을 대신을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하, 네. 여전히 당 정황의 그립은 내가 쥐고 있다 하는 얘기고요. 제 공치모 관련해서 제가 10초만 더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른바 이 민주당의 스피커, 추기의 스피커라고 하는 유시민 작가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공치모에 대해서. 거기에 가입한 의원들이 미친 건지 아니면 내가 미친 건지 둘 중에 하나인데 나는 미친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됐던 얘기가 있죠. 그것이 바로 공치모의 성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